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또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얘기가 긴급뉴스로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북러 정상회담 할 거라는 말이 위신을 통해 나오면서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상대로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탄 열차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교수님. 자, 일본 교도통신을 방송 전에 보니까요. 곧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한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 보면은 이 연해주 시간으로 한 2시부터 한 6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러 양측 모두 필요성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의 핵심적인 의제는 아마 군사협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산 총포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찰율성 발사 성공을 위한 러시아 측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서로 정글박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필요하는 게 어떤 핵심 우주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훼손 장소 유력한 보스토니치 우주기지 여기도 역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개최 날짜와 장소 이것도 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 우주 기지가 있는 일종의 보스토치니에서 열린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서 열린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또 그리고 향후 북한에서 실용 위성을 많이 발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주에서의 운영 체계랄까요? 이런 노하우 이런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열리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난 7월 27일 북한식 전성 기념일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의 실무자들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또 많은 소통을 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지금까지 실무자 간의 소통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서명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명 남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만날 때 정상 만나면은 공동 성명 이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혹시 북한이랑 러시아도 만나면은 공동 성명 그런 거 발표하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볼 때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일본 같은 서방 국가와 만날 때는 정상 성명이라든지 또는 선언 같은 이런 합의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끼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공동선언이라든지 성명을 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마치고 나서 각국의 이 홈페이지에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정도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히 북한은 노동신문에 큰 틀에서 사진하고 게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 근데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죠? 김 위원장이 기차 안에서 가면서 발사를 명령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정상회담 기간에
그 북한 국내에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큰 틀에서 정상이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예.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러나 북한이 보통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측면 봤을 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혹시나 이런 그 북러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예. 뭐 한미 간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 연합 훈련을 했기나 예. 아니면은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동해 EEZ 근방에서 정찰 활동을 했기나 예. 막 그랬다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 맞대응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정도 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북러는 사회주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노동신문이라든가 통신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입장을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이른바 공식 매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매체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공중 보건 사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코로나19 발발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19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 이건 또 뭘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들을 지금 하고 싶어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19가 비록 끝났다고 선포는 했지만 예. 그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다면 혹시나 예. 이 보건 의료 개통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 예. 이런 것도 열어놓고 있고 또 전략적인 이런 관계 강화라는 것은 뭐 이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 뭐 오래전부터 북러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아마 이렇게 전략적 이런 용어 속에는 예. 최근 한미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여기에 대한 북중러 예. 이 사회주의 연대 강화 막 이런 측면에서 맞대응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유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4년 전에 갈 때보다는 열차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북한의 열차,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열차 속도가 시속 한 60km 정도 내외. 예. 이렇게 봤을 때 왜 그럴까? 예.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철도 노후화. 예. 이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노화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예. 모든 것이 방탄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방탄의 무게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중량감의 무게 있는 열차가 세게 달릴 수는 없겠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시속 한 60km 내외 아주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속도보다도 교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전용 열차에 과연 누구를 태우고 가는지 아마 유심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행단을 통해서도 이번 만남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의도 이런 게 좀 보이시던가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의 순서랄까요? 예.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은 아마 한국 시간으로 한 3시부터 한 7시까지 한다면은 예. 뭐 3시부터 한 2, 30분 정도는 어전 행사를 하겠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단독회담이 열리고 예. 단독회담이 마치고 나면은 분야별 장학회 회담이 열릴 겁니다. 예. 장학회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연찬에 들어가는데 예. 여기에서 장관급 분야별 회담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런 분야별 회담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한 인물들의 면면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은 이병철이라든지 박정천, 예. 또 그리고 군수고부장의 조충영, 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 군사 협력에 좀 방점 있는 의제가 있고, 예. 또 그리고 이 해군사령관이 동행했다는 것은 예.
그 북러 간의 해상 훈련에 좀 의지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예. 또 그리고 김광역이라는 공군 사령관도 동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 수호의 그 전투기 구매와 좀 관련되는 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여주고 아마 한광상 경호부장이라든지 예. 또 이 교육과학을 담당하는 박태성이가 동행했다는 것은 예. 아마 그 이 과학 분야하고 경공업 분야, 예.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협의가 있을 것이고 예. 특히 예. 박훈이라는 그 부총리가 동행을 합니다. 예. 그 박훈은 아마 그 북한에서 그 건설 자재 이와 관련되는 부총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평양이라든지 지방에 그 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설에 있어 가지고 자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지원 또 예. 식량 지원 이런 것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보통 뭐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대통령이 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있는데 사회주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하고 나머지 뭐 국방은 국방, 외교는 외교 뭐 따로따로 또 만나고 그런 거군요. 뭐 이번에는 조금 그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는 그 이 단독회담과 뭐 확대회담 예. 대충 이런 순서로 됐는데 예. 이번에 그 러시아 측의 보도에 보면은 예. 단독회담과 그 분야별 그 회담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때 예. 아마 그 분야별 회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별 그 장관급 예. 회담에서 그 논의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 아마 그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다 분야의 예.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미일이 누구든지 지금 잘 알고 있지만 한미일이 딱 견고하게 친해진 상태인데 자 그렇게 하면 된다면 지금 말씀대로면 북한과 러시아 진짜 우리는 한 몸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한미일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이랄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2차적으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다라고 한다면은 예. 북한 입장에서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정 구도가 고착이 되겠죠. 예.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예. 한반도의 비핵평화 번영은 점점 멀어지고 예. 여기에 대한 손실 분담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북한이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만나고 다음에 또 중국 만나면서 거기서 조율하면서 우리 셋이 이렇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외교의 해결만이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설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일 대 북중의 신냉전이 고쳐가 된다면은 예. 이 최전선은 한반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되고 그런 선상에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은 누가 긴장 고조된 상태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서 손실되면 그 손실의 부담이 모두 국민 몫이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참 모호합니다. 뭐 두 나라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나라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의 중국 태도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정상회담의 사례를 좀 리뷰해 보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 부분 그 국익 중시의 실용 외교를 펼치는 지도자다, 인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 봤을 때 북러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 아마 중국하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중국도 보이지 않게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북한의 고위급이 특사로서 중국에 파견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예. 그 설명 이후 아마 북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점점 조성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오늘 뭐
지금 뭐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속보로 들은 거 보니까 이제 만났다는 얘기도 얼핏 들리고 있는데요. 나오는 얘기 들으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잠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영민한 뉴스 시간에요. 김용민 아나운서가 그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한국과 미국 아니겠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